네, 어제 합당 찬성파 반대파가 공개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기 합당이라는 게 민주당 주류를 교체하려는 조기 합당? 시도 이조기 말고요. 이른 합당이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뭐 합당 반대파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의 미략설 이런 것까지 이제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갈등이 표출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 당 내부에 어쨌든 이견이 굉장히 크고 네. 결국 이게 이제 여권 내부의 세력 재편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니 대통령 임기가 이제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심지어 차기 대권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시민 작가가 네. 뉴스공장에 출동해서 조국 대표를 향해서 이 대통령이 되려면 네. 이 본류에 타야 된다. 지류에 결합하면 나처럼 된다. 근데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이제 금기를 건드리고 네. 이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지난 것도 아니고 네.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권의 빅스피커가 이 합당 문제를 차기와 결부시켜서 얘기한다는 거는 일각의 의심처럼 네. 뭐 이 세력 재편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그 문제의식이 생길만 하죠. 네. 그런데다가 이른바 이제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 그걸 확장해 보면 옛날에 왜 문명 충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친문이냐 친명이냐. 맞아요. 이 두 세력이 미묘하게 달라요. 네. 왜냐하면 세력들의 거기 이제 인적 구성의 그 배경들도 좀 다르고 성향도 좀 다르고 가치관이랄까 세계관이랄까 이것도 조금 미묘하게 다른 점이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친문이 좀 더 전통적인 그런 민주당이나 이른바 이제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 컬러 네. 혹은 이제 그런 세력에 가깝고 그에 비해서 친명 세력은 조금 다양하죠. 이른바 이제 뭐 전문가 출신들이나 이런 테크노크라트 출신들까지 해서 좀 더 실용적인. 그러니까 결국에 이 충돌 아니냐 네. 이런 시각까지 있어요. 네. 어찌 됐건 간에 민주당에서는 조금 이례적이에요. 저 정도로 지금 더구나 대통령 임기 초에 네. 톤을 높여서 충돌한다는 게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예민한 거죠. 서로 간에. 저는 그 예민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당대회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결국 정청래 대표는 한 번 더 전당대회에 도전해서 연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에 대해서 견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이게 예민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동의하세요? 이게 뭐 차기에 대한 권력 쟁투 뭐 이런 그럼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합당을 제안했을 때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했다. 네. 왜 조국하고 먼저 만나서 하고 과정의 문제, 절차의 우리한테는 문제. 왜 통보만 안 하냐. 이제 과정, 절차, 시기,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그 논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최고위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의 그 공개 선언으로 네. 이건 절차와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투쟁이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합당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그 워딩을 보세요. 네. 제2인자, 3인자가 1인자를 뭐 어떻게 뭐 거꾸로 뒤집어 풀려는 거고 뭐 권력 뭐라고 하더라? 뭐 대권 노름, 대권 욕심 막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워딩이에요. 그건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정청래 네가 지금 대통령의 눈 시퍼렇게 떠고 있는데 민주당을 먹어서 네. 대통령 이유를 네가 도모하는 거 아니냐. 이건 완전히 이건 일종의 이제 조선시대로 지금 영모에 가까운 거죠. 네. 영모에. 영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권력 조선의 투쟁을 대표가. 선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문정복이는 이제 정청래 편이니까 또 거기서 또 공개적으로 반박한 거고 그런 거죠. 저는 어제 이현주의 공개 발언으로 이건 권력 투쟁이라고 이제 친명에서는 규정을 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이현주의 권력 투쟁이 또 간단치 않은 게 권력 투쟁 발언이 그 발언 있기 전날 문자가 공개되잖아요. 네. 그 문자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은 이현주라는 것이고 네. 국무위원은 김민석이라는 소리 파다하잖아요. 네. 근데 김민석 총리는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러죠. 부인을 했습니다. 나도 어제 술 먹었냐 그럼 안 먹었다고 그러지 뭐 먹었다고 그래요? 그럼 확인할 수 있어 뭐 그거는. 근데 정황상 먹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이현주 국회의원 사이에 그런 문자가 오고 가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현주가 그런 공개 발언을 하잖아요. 이건 그 김민석 총리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그 문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타격 요인, 타격 네. 소재. 네. 타격 소재. 뭐라면 타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최고에서 공개 타격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오다가 있었고 오다에 따른 이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기 혼자 했겠나. 적어도 대통령의 심기는 살폈을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동의는 안 받았다 치더라도. 그리고 김민석이 왜 발끈할 수밖에 없냐면 8월달 전당대회는 정청래와 김민석의 싸움 아니에요. 그게 이미 정해진 건가요? 그 정해져 있죠. 정해져 김민석은 있다. 서울시장까지 포기하고 총리하면서 지금 8월달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난데없이 합당 선언해가지고 정청래 우호 세력을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1인 1표제 해버리고 전당화 투표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당하겠어요? 박찬대가 그냥 허벌판에서 두드려 맞고 무너지는 판인데 네. 그러니까 김민석은 답답한 거죠. 저거 그럼 조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다. 시작된 거예요. 뭐 아니나 다를까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는 본인이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러면 김민석 총리도 이 싸움에 올라탔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올라탄 건가요? 거죠. 올라탔다. 그다음 어디 삼프론가 가가지고 그 이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는 당 대표를 로망이다 로망. 로망 있다. 로망은 좋아한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당 대표를 내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하고 다 이야기 된 건데 네. 왜 너희들 이렇게 변칙을 구사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러설 수 없는 권력 투쟁이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차기 권력을 둘러싸고 그 왕당파와 당권파가 이제 붙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왕당파. 그렇죠. 근데 누가 이길지는 제가 보건대로 냉정하게 분석하면 네. 정청래가 100% 이겨요. 그래요? 정청래를 어떻게 당합니까? 당원 주권으로 다 전당원 투표 해버리겠다는데. 네. 저는 그래서 정치학자로서 일종의 지식인으로서 당원 주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꼰대로서. 그 굉장히 폐해가 많고 부작용이 많은 건데 그 나중에 1시간 내 기회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 네. 근데 이 당원 주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정청래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모든 걸 이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장동혁도 똑같은 거야. 장동혁도 전당원 투표 붙이고 뭐 하면은 윤호개인이나 이놈들 들어가고 막 다 판치고 다뤄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개딸이나 윤호개인이나 뭐 유두훈이나 말 조심해야지. 비슷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권파가 이길 것이다. 왕권파는 그렇죠. 못 이기고. 그러니까 앙당파는 안달이 나는 거야. 앙당파는 못 이기고. 화가 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절치부심.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투쟁의 스타일을 보면 그렇게 정청래한테 저렇게 호락호락 당할 수는 없을 텐데 네. 뾰족한 수는 없어 아직. 결국 전망은 정청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자, 김민석 총리의 이런 발언은 어쨌든 나는 여기서 전면전으로 가겠다 이런 발언으로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뭐 그 합당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여전히 시기 절차 방식이 잘못됐다. 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거고 그 당대표는 내 로망이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 발언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차기 전당대회가 8월이잖아요. 네. 아직도 6개월이 남았어요. 근데 현직 총리가 총리직에 있으면서 네. 당대표를 로망이라 그러면 이거 이제 출사표를 사실상 던진 거고 그것도 생각보다 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총리직을 정리하고 당대표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 이제 그만둘 시점이 멀었는데 벌써 뭐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조금 이 총리직 그만두는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미 저 얘기로 네. 차기 당권 경쟁은 점화가 된 겁니다.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묵시적인 동의, 의중 이런 게 반영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어도 반대하진 않는 건 확인이 된 거고. 네. 다만 이제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 경우처럼 대통령이 좀 노골적으로 지지 지원한다라는 의중을 드러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면이 깎이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면이 깎으면 진짜 레임덕이 될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이번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1년짜리 지금 당대표하고는
이 당대표 위상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그렇게 드러내지는 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대체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총리였던 사람이 출마하면 당연히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왕당파, 당권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결과는 저는 뭐 아직은 예측하기 좀 이르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봐야 되고 물론 이제 당원 주권이 이제 확대됐고 더 확대된 거잖아요. 네. 1인 1표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유리한 고지에 서겠죠. 그러나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이전에 김민석하고는 좀 다르죠. 몸집을 많이 키운 거예요. 때문에 뭐 지금 누가 이길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네.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과 지형을 지금 당대표 위치에 있으니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제가 이렇게 추측해 보건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조국을 바로 사면해 줬잖아요. 네. 조국을 사면해 준 건 뭐냐면 내가 국정을 잘 수행하고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임기 중반 넘어가면 조국하고 합당시킬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네. 그러니까 사면시켜 준 거예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시기는 임기 중반이었을 것이다. 중반 이후여야죠. 중반 이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 가고 여당은 나를 돕고 그래서 쫙 지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임기 후반 중반 넘어가면 이제 차기 권력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과정에 자기가 그립감을 갖고 차기 권력 구상에 자기도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조국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건 정책내 견제용이 되지. 네. 그렇잖아요. 조국도 되고 뭐 김민석도 되고 뭐 정청도 되면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룸이 커지는 거죠.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해버렸다 정청래 그게 이제 대표가. 원칙적으로 대통령도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네. 근데 지방선거 직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버려서 불을 당길 줄은 몰랐던 거고 이것이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둔 상태에서 정청래 그 세를 네. 더 키우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8월달에 정청래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김민석 총리가 저렇게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네. 당권 플러스 차기 대권 그림에 대한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사이에 완전한 충돌이에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게 보면은 좀 더 전면전이다라고 느껴진 게 아까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이제 김어준 총수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 합당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합당이라는 게 합당 자체에 대한 반대 명분이 없으니까 자꾸 절차 가지고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이런 발언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대목은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부분인데 이게 2002년도에 그 대선 당시에 이제 후단협 파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후보가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후보에서 빼고 정몽준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노무현을 버리자라고 하는 노선에 김민석 총리가 당시에 이제 가담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지만 그때 후단협에 참여하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저쪽으로 간 사람들이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치 재기를 못한 건데 이 얘기까지 끌고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은 전면전을 유시민이 불사하겠다.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김민석 전면전이지 뭐. 총리로서는 네. 일종의 흑역사고 들추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네. 근데 정확하게 김민석 총리의 약점을 들추면서 네. 이 문제와 결부시킨 거예요. 저는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그 발언이. 네, 유시민 장관이 지나쳤고 보기에 따라서 비열하게 보일 수도 있는 네. 이제 그런 그 발언이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유시민 장관이 본인이 어쨌든 집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유의 그런 자기 논리를 구사하기 시작하면 네. 거기 이제 지지층이 반응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몰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는데 근데 그 상당 부분이 궤변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절차를 얘기한다. 라는데 네. 거꾸로 합당할 이유는 뭐죠 그러면? 합당할 이유를 네. 어떤 근거 있게 논리적으로 제시를 했나요? 그냥 선거에 좋은 거다. 그건 당위죠. 그러나 선거에 좋으려면 데이터를 가지고서 안 했을 경우와 했을 경우를 비교해서 네. 했을 경우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안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게 또 아니잖아요. 네. 때문에 자기 쪽은 당위를 놓고 이제 상대 쪽에다가는 마치 이게 무슨 절차를 그 딴지 걸기 위해서 문제 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궤변이에요. 유시민 그 장관은 이런 궤변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얘기와 오늘 했던 얘기가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 그런 면에서는 김어준 씨하고 비슷하죠. 이 세계관이 지금도 이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유시민 작가까지 등장을 했다는 거는 네. 노빠꾸입니다.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김어준 씨는 원래 안 물러납니다. 네. 김어준 씨가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봤어요? 내지는 경우가 좀 중간에 쉽지 멈추는 거 봤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그 민주당 내부의 관찰자들에 따르면 네. 이 정청래 김어준 관계를 거의 주종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종 관계다. 네. 누가 준가요? 누가 주겠어요? 김어준이 주지. 김어준 정수가 주다. 이건 협력이나 지원이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 관계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 비판하는 사람도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청래 대표도 물러설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명확한 출구를 설정했습니다. 어떤 출구죠? 당원 단계에 따라서 당원 총투표하면 된다. 네. 그리고 당원들이 하라고 하면 하고 당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안 한다. 하겠다. 그게 우리 민주당의 정신이고 네. 이제 내 말하자면 그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면 당원 총투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게 되나요? 고관여층 당원들은 네. 100% 되지.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합당의 배경에 놓인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함의들을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지만 일반 당원들은 그보다 훨씬 단순하게 봐요. 근데 어쨌든 당이 벌써 커지고 당원들이 좀 분리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좀 분화되어 있는 근데 거거든요. 당원들이 다 생업에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민주당 당원이 150만 명이라 그러는데 권리당원이 네. 뭐 그중에 반만 투표한다 치고 그중에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김어준 씨가 정치적 기동을 시작했잖아요. 네. 매일매일 할 겁니다. 이거는. 당원들 그거 비교는 제가 박수현 의원한테 들었는데 네. 민주당 의원이요? 박수현 의원. 네, 박수현 의원이 저기 친천계 측근 아니에요. 네. 그 거의 이제 정청래 대표 입이죠. 근데 자기가 합당선을 한다면 자기한테 항의 문자가 400통인 것 같아 하루에. 네. 그래서 야, 너 힘들겠다 그랬더니 아니야 강북구한테는 14,000통이 왔대. 저쪽 반대에서는 그러니까 반대는 그 당원들의 의견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당원의 분포는 정청래가 하자는 대로 가는 게 당심이고 네. 이건 제가 아까 당원 주권이라는 명분하에 당원들의 소수의 결집된 조직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게 난 민주주의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당의 장동영이가 당대표가 되고 김근식이 떨어지는 거나 네. 그리고 저당의 정청래가 하자는 대로 저렇게 가는 거나 뭐 이전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할 때 온 당을 일색화시켜서 개딸들 천지로 만들어가지고 박용진이 뭐 조금박해니 뭐 비명들은 그 지부당사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소수의 결집된 조직력으로 이게 마치 당원 전체 목소리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이게 사실은 당원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거든요. 그게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 저는 정치학자로서 그걸 너무 저는 위험하게 보는데 지금 정청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 하면 돼요. 하면 된다. 우리 당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결국 전당 투표를 하면은 합당의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나오지. 그 당원 애초부터- 투표라는 건 뭘 하자 그러면 안 하다라는 건 별로 없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렇게 설계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중간에 진통은 남을 거고 제일 이게 위험한 게 그 대통령 리더십의 구심력, 대통령의 구심력이 떨어지고 네. 원심력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너무 초반이니까 정말 좀. 너무 초반인데다가 원래 이 시점은 여당 대표가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거나 네. 독자적인 어떤 이 퍼포먼스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전념하는 게 여당이고. 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저 제안과 그 제안을 둘러싼 이 논란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독자적인 정치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의도가 어쨌든 간에 대통령 리더십의 약화로 나타납니다. 네. 결코 정권 초기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기가 언짢을 수 있다. 재밌는 이런 비교를 얘기는. 해보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임기 초반에 이준석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 미워가지고 바로 쫓아냈잖아요. 네. 최고위원들 붕괴시켜버리고 그 최고위원들 다 못안 내려가지고 야 사표 써. 사퇴하니까 그냥 다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윤석열을 고민할지도 몰라.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근데 아마 민주당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안 돌아갈 거예요. 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은 오랫동안 권력에 이렇게 순응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정치 문화가 있고 네. 민주당은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지들끼리 싸우는 또 정치 문화가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지는 않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답답하죠. 지금 수도 없고 안 보이고 저거 때리자니 때릴 수도 없고 네. 정말 미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그래서 열받아서 지금 계속 폭풍 트위터 날리는 거야. SNS 하는 게 거기서 열받아서 열받은 정청래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 세력에 열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 이놈들이나 사실은 조지자지. 정청래 대표한테 열받아서 그럼 거기에 화풀이 하는 거다. 그럼. 아. 날밤을 새면서 그냥 새로운 이 새끼 분석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야.
술을 안 마셨는데 주정이 있어요. 주정 있는데 술 마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묘하게 맞잖아. 독특한 소식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도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안 되는 이유로 이게 토지공 개념을 조국혁신당이 얘기했는데 이게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깔론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지 왜 지금 여기서 색깔론 피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근데 아니면 대변인이 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이 싸움의 최대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지적한 황현선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겨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하냐라고 얘기를 한 다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조국혁신당과의 싸움도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의 쇼핑몰에서 100% 국내산 법성포 굴비 21미 세트를 정말 저렴한 가격 24,900원에 준비했습니다. 참조기를 염장해 진공 포장한 가정용 법성포 굴비로 살이 단단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진공 포장으로 3마리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한 끼 먹기에 딱 좋게 구성했고요. 냉동실에 보관하기도 편리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덕포차가 키운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조국혁신당 그냥 아니 조국혁신당은 들어간다? 이미 수용한 겁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안 할 거면 저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린 안 한다 딱 선언하면 되는데 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정리 좀 해달라. 내부 논란에 우리 끼우지 말아라. 이게 사실상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민주당 내부 논의 굉장히 예민한 거죠. 지금 조국혁신당이. 네. 근데 이게 자칫해서 엎어지면 최대의 피해자는 조국혁신당이 될 거예요. 네. 속내는 속내대로 드러내고 그다음에 자력갱생의 계획은 없고 네. 그다음에 자력갱생의 기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당세가 더 위축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 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제 체면치레 표정관리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게 네. 저거 뭐 색깔론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무식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요? 얘기하면. 네. 아니 1인 1표제를 놓고서 인민민주주의 어쩌고 하는데 본인이 인민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요? 몰라 그런데다가 민주당 내에 1인 1표제가 어떻게 인민민주주의랑 비견할 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그 원리가 나와 있고 네. 웬만한 자본주의가 다 수용하고 있는 토지공 개념의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면서 그거를 무슨 혁명주의적인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그냥 무식의 소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무식한데 과격하기만 한 거예요. 저런 논리로 반대하기 시작하면 네. 저 합당 반대론이 급격히 설득력을 잃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현주 의원처럼 정치는 오락가락하지만 네. 일관성 있게 무식한 사람. 저분이 과거에 급식 노동자들을 상대로 맞아요. 네네. 밥하는 아줌마들 네, 그렇게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네. 황교안 씨랑 같이 머리 깎고서 정광훈 집회 나가가지고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자유대안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 서 있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네요. 사람이 스피커가 돼서 저 반대론의 그 선두에 서면 저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갈수록. 네. 그래서 좀 자중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무식하면 용감한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웬간 해야죠. 거의 국민의힘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부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어허. 근데 이현주 의원 최고위원이 어떻게 됐지? 인지도가 있잖아요. 네, 인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픽해가지고 데려온 인물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의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근데 그러면 이현주 의원이 뭐 제기하는 물론 토지 공개념이 사회주의적이냐 뭐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은 중도 실용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조국이 민주당 합치는 게 정청래한테는 너무 좋은 거라니까. 네. 왜냐하면 정청래하고 이재명 각 세운 게 뭐였어요? 검찰들의 수사 보안권, 보안 수사권을 정부는 생각을 하는데 이쪽 뭐 저 강경파 법사위 애들이나 뭐 이쪽 애들은 난리 쳤잖아요. 말이 네. 되느냐. 네. 그다음에 사법부 계획에서 뭐 법 애국제니 뭐하니 막 밀어붙이는데 청와대 쪽에 조금 속도 조절하자 그랬고, 그러니까 매번 탈원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약간은 조금 전체 국민들 생각하는 고민의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네. 정청래가 이끌었던 민주당 강경파들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 왜냐하면 좀 더 진보적 개혁적으로 간다. 개딸들한테 국민 맞추면 되니까. 아까 말한 당원 주권이란 미명하에 소수의 결집된 조직에만
기호를 맞춰주면 되니까. 네. 근데 거기에 조국이 항상 더 왼쪽에 있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조국이 들어오면 네. 그게 이재명 편을 들겠어요? 정청래 편을 들겠어요?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정청래 그러니까 쪽으로. 정청래는 우군이 들어오는 거야. 그다음에 이재명과 김민석은 이제 버거운 상대가 더 들어오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는 당연히 정청래는 하오지 하오. 좋죠 뭐. 그리고 뭐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색깔을 선명하게 하는 게 조국혁신당인데 지금. 근데 이제 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고 또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민주당과 합당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를테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과장된 주장이라고 과장됐다? 보고 중도층은 그런 걸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도층은 강경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살 같은 모습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도 조국혁신당 정도의 진보성을 가진 스펙트럼은 있어요, 기존에.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네. 토지공개념이라든지 이런 의제들이 중도층이 아이고 저 이빨갱이들 이러면서 떨어져 나갈 의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뭐 추미애,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때문에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당 정치의 원론적 관점에서 이번 합당 제안을 보면서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정당 정치 원론으로 보면은 비슷한 당끼리 가치나 비전이 다르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사실상 조국혁신당은 별도의 정당을 표방했지 위성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합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나 이렇게 합치는 방식이 거듭되면 결국에 정치 다양성이나 네. 이른바 다원주의는 고사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렇죠. 그냥 양당대로 이 정치 계속 가는 생태계에서. 거죠. 네. 그 측면에서는 이제 비판받을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걸 제안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제안한다고 사실상 덥석 물고 있는 조국혁신당이나. 그러나 어쨌든 이건 다 원론적인 얘기고 현실은 될 겁니다. 네. 합당이 될 왜냐하면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본인 나름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불감청위원정 고소원이라고 먼저 나서서 청하지 못하더라도 바라고 바라던 바예요. 아니면 지금 조국 대표 제도권 어떻게 복귀할 거예요? 네. 의원들 지역구 찾아서 산만리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문패 달고 어디 가서 출마해도 안 돼요.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네. 우리가 소수당 하면서 출마. 소수당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로 인해서 그러면 누가 제일 불편하고 누가 제일 이제 손익계산으로 보면 손해냐 네.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합당은 될 것이다 두 분 다 말씀을 하셨고 합당된 뒤에 지방선거가 승리한 뒤에 그럼 전당대회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좀 나중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